안녕하세요. 예뻐진 도도TV 도쌤입니다. 오늘은 필러 절대 맞지 말아야 할 5가지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지금 필러 시술을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내가 이 5가지 유형에 속하는 건 아닌지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필러 시술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마입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닌데 표정이 좀 풍부하신 분들 내지는 표정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신 분들, 예를 들면은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마를 계속 실룩실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내지는 미간 근육을 계속 이렇게 인상 쓰시면서 여기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마 필러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마 필러가 들어갔을 때 표정 근육에 의해서 필러가 자꾸 눌리게 돼요. 보통 이마 필러가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시간이 2주 정도는 필요한데 그 시간 사이에는 손으로 누른다거나 엎드린다거나 외부 힘에 의해서 이마 필러 모양이 고르게 돼 있던 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이마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마 근육에 의해서도 이 펴놓은 필러가 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마 필러를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마 필러 그냥 하시면 100% 망합니다. 꼭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 같이 이마 근육이나 이 근육을 억제해주는 시술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술을 받으셔야 매끈한 이마 가지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애교살인데요. 눈 밑에 이렇게 잡혀있는 거 애교살이라고 하죠. 근데 애교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애교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애교살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으신 분들, 볼륨을 키우는 목적으로 하시면 가능하지만 애교가 없는 분들, 애교살 필러 하시면 모양 절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교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애교 주머니에 이렇게 필러를 넣어서 주머니를 좀 빵빵하게, 예를 들어서 튜브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쭈그러졌던 애교를 이렇게 필러로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애교 주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만들 튜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애교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애교가 있으신 분들이 더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옵니다. 세 번째, 눈밑꼬랑 내지는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다크서클은 다 아시죠? 요 밑에 이렇게 눈 밑에 퀭하니 들어가 있는 요 부위, 저도 지금 다크서클이 좀 있는데 이 부위 볼륨 꺼짐이 있으면 좀 퀭해 보이고 사람이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좀 메꾸기 위해서 필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필러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요 밑에 지금 반달 모양으로 지방이 좀 빵빵하게 있으신 분들, 그냥 눈밑꼬랑 내지는 다크서클 필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필러 하시고 나서 눈 밑에 요 튀어나온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약간 붕어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눈 밑에 반달 모양의 지방 주머니를 녹여줄 필요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녹여서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꺼진 부위를 필러로 메꿔주게 되는 거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안 녹을 수도 있고요. 2번 내지는 3번 정도 여기 눈밑 지방을 녹인 후에 눈밑꼬랑 내지는 다크서클 필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코입니다. 코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가 크신 분들, 두 번째는 이마가 없는 분들. 먼저 코가 크신 분들부터 얘기해보면, 코가 이미 크신데 코 필러만으로 코를 세우시려는 분들, 코를 높이시려는 분들, 필러는 한 방향으로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코를 전체적으로 키우면서 코를 높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코가 큰데 필러로 해서 코가 더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샤프한 맛이 떨어지고 원하는 결과대로 코가 좀 뾰족한 느낌이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코에 코 기둥이라든지 코끝을 높여주는 실을, 코 리프팅 실을 같이 하시게 되면 코를 키우지 않으면서 원하는 샤프한 코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코가 크신 분들, 코필러로 나는 코필러 2cc, 3cc 남들보다 많이 내면 높아지겠자고 하시면 안 되고 코 실을 같이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다음으로 이마가 없으신 분들, 코를 높이기 위해서 미간, 특히나 이제 미간이 많이 없으셔서 코필러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미간이 없어서 코를 높이시려는 분들, 코필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 이마까지 없으시면 코필러를 했을 때 이마부터 코까지 이어지는 아바타 코가 될 수가 있어요. 나비족처럼 이마에서부터 코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코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무턱대고 미간을 많이 높이게 되면 되려 시술하고 나서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미간은 조금 욕심을 버리고 낮게 하되 코끝을 살리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마 필러를 같이 해서 이마를 좀 빵빵하게 해주신 다음에 코 필러를 하시면 나비족 같은 느낌 없이 코를 높이는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5번째,
턱 끝인데요. 턱끝 필러 많이들 하시죠? 무턱이신 분들, 턱이 이렇게 좀 뾰족하지 않고 사각으로 지신 분들, 아니면 아래쪽에 조금 더 갸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턱끝 필러 이렇게 턱을 뾰족하게 빼는 걸 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 중에 거울을 보시고 턱선을 봤을 때 턱선이 일직선이거나 바깥쪽으로 약간 도톰한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오목하게 턱선이 되신, 턱끝 필러를 하시고 나면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거나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턱끝 필러를 원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되려 이 꺼짐이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해골 같은 턱선,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 되기 때문에 시술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가 더 이상한 결과가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 턱선이 일직선인지 바깥쪽으로 도톰한 모양인지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턱끝 필러 시술 전에 꼭 옆턱 필러를 같이 하실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과면에서 시술 전보다 시술 후가 더 별로인,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필러 시술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부위 알려드렸는데요. 필러, 안전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얼굴을 개선시킬 수 있고 얼굴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술인데, 개개별로 얼굴형이 다 다르고 본인에게 적합한 시술이 다르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시술로 상담 후에 시술 받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밖에 궁금한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 도쌤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V. 이렇게 할 때 잡히는. 근데 저는 원래 애교가 있어서 왜 그래요? 얼굴에 맞는 시술 방법으로 시술 받으시면. 지금까지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해. 지금까지 뭐였죠?